오늘 발표할 주제는 SSL, TLS, HTTPS인데, 사실 대부분의 얘기가 TCP 얘기가 반이고 SSL 얘기가 반일 것 같습니다. TLS랑 HTTPS는 이 얘기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 앞에 설명을 듣다 보면 뒤에 두 단어는 자연스럽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오늘 얘기할 걸 설명을 하면, 요약을 하면, HTTPS는 HTTP가 SSL을 사용하면 HTTPS가 되고 SSL은 HTTP, TCP에서 취약한 보안성을 강화한 프로토콜이 SSL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버전을 TLS라고 합니다. 먼저 TCP가 뭔지 알아보고 TCP를 알아본 다음에 SSL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SSL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이후에 TLS와 HTTPS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OSI 7계층이랑 프로토콜, HTTP, TCP, 포트와 소켓에 대해서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PC에서 다른 PC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 그 메시지는 인터넷을 타고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인터넷을 타고 전송이 될 때 그냥 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계층들을 지나쳐서 가는데 OSI 7계층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계층을 여기서 설명할 땐 다 나누진 않고 위에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유저 파트라고 해서 유저 파트고 그리고 트랜스포터 네트워크는 커널 파트 그리고 그 아래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하드웨어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유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보낼 때 물건을 다루는 부분이고 커널은 그것을 포장하는 박스를 다루는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는 택배가 이동할 때 택배차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교차로를 이동하는 등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계층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각 계층에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간단히 설명하면 규칙 같은 부분인데 규칙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비유를 덧대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청서 거기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게끔 칸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런 양식 같은 거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 그것들이 다 규칙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 계층에도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TP 프로토콜,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아까 맨 처음에 보셨듯이 메시지를 전송하면 그 PC에서 이 계층들을 타고 전송이 돼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HTTP가 그 메시지를 아래층으로 내려야 할 텐데 아래층에서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HTTP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TCP라는 프로토콜이고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TCP는 I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고 중점적으로 HTTP랑 TCP 즉 어플리케이션이랑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택배로 따지면 물건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프로세스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포트에는 그 포트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 프로세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트랜스포트로 내보내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켓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세스가 HTTP 프로토콜을 준수한 메시지를 소켓을 통해서 보냅니다. 트랜스포트에서는 이 메시지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박스로. HTTP 메시지이기 때문에 TCP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추가 정보를 담고 이거를 같은 원리로 네트워크 파트로 내려줍니다. 계층으로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시지는 각각의 층의 포장들을 거쳐서 다양한 라우팅 과정을 거치고 다시 목적지에 도달해서 포장을 하나씩 벗겨서
목적지인 프로세스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TCP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본다고 했는데, TCP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연결 지향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연결 지향형이 뭐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냥 메시지를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PC 하나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어떤 특정 컴퓨터가, 특정 PC가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서버는 이제 온 것을 알고 아무데나 얘기하지 말고 내가 방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말하라고 합니다. 확인을 했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PC가 합니다. 앞에 이 파란색 화살표 3개가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부분입니다. 악수같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전에 서로 연결을 개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PC에 있는 프로세스에 52,000 포트에 어떤 프로세서가 있겠죠. 소켓이 하나 열려 있고 서버에서도 마찬가지로 80번 포트에 소켓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서버에 열려 있는 소켓은 이제 항상 열려 있는 웰컴 소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처음에 악수하러 간 핸드쉐이크가 일어나는 그 소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고 아까 방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전용 소켓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 52,000 포트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는 이 소켓으로 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포트에서 여러 개의 소켓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는 하나의 포트에서도 다양한 PC들의 접속을 허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TCP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대1로 연결된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 근데 이 소켓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소켓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출발지 도착지의 IP랑 포트를 같이 적어서 네이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별자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붙이기 때문에 다른 소켓과는 겹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TCP의 문제는 이런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냥 생으로 전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벗기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이제 악용하는 사례로 메시지를 열었다가 다시 닫고 안 본 것처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정보를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탈취하기도 쉽고 소유도 쉬워서 보안성 문제 때문에 SSL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SSL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SL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 대칭키, 비대칭키라는 개념입니다. 키라고 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칭키는 말 그대로 대칭인 키를 쓰기 때문에 대칭키고, 비대칭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쓰기 때문에 비대칭키라고 부릅니다. 대칭키는 하나의 키로 잠그고 풀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로 잠근 거를 그 키로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비대칭키는 A 키로 잠갔을 경우에는 B 키로만 풀 수 있고, B 키로 잠갔을 때는 반드시 A 키로만 풀 수 있습니다. 즉 A 키로 잠근 것을 A 키로 풀 수 없고 B 키로 잠근 것을 B 키로 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대칭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대칭키를 통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습니다. PC에서는 대칭키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서버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버랑 PC는 같은 대칭키를 들고 있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PC로 넘겨줍니다. 마찬가지로 PC에도 서버에 넘겨줄 때 이런 암호화 형태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암호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키를 넘겨줄 때 그 키가 유출이 되면 이 암호화된 과정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비대칭키입니다. 비대칭키는 하나의 PC가 한 개의 키를 들고 있고 다른 키는 여기저기 뿌려놓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개된 것을 공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들고 있는 거를 개인키라고 합니다. PC가
자신의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이것을 서버에다 주면 서버는 자신의 개인키로 이 암호화를 풀어서 해당 PC의 대칭키를 얻습니다. 그럼 이 대칭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서로가 주고받으면 이 대칭키는 유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악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탈취해도 개인키가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 없고 그 메시지도 대칭키가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칭키랑 비대칭키를 활용해서 모든 보안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인증서라는 개념입니다. 인증서가 왜 나왔냐면 아까의 상황에서 악용하는 사람이 서버처럼 개인키랑 공개키를 가지고 그 공개키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PC는 이게 서버의 공개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가짜 서버에 이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럼 서버는 사칭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인증서라는 개념인데 서버는 이 인증서를 만들기 위해 인증서를 만들어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자신의 정보 그리고 공개키를 보내서 인증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기관은 정해져 있는 기관들이라서 특정한 사이트들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이 기관들이 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이 사이트가 안전하다 라는 판결을 나고 나서 이거를 기관의 개인키로 서명합니다. 그러면 이 서명한 것이 결국 인증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왜 기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하냐, 개인키는 그 기관만 갖고 있는 키고 나머지 공개키는 다 뿌려져 있으면은 공개키로 열면은 이게 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뭐하러 개인키로 이걸 잠그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이거 설명을 했을 경우 암호가 된 것은 공개키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공개키를 풀어서 이게 제대로 풀린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게 맞구나, 그러면 기관에서 해준 게 맞다 라고 서명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인증서를 만들어서 다시 서버에 반환을 해줍니다. 아까 앞에 봤었던 내용들인데 이제 핸드쉐이크 과정이죠.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이제 이 인증서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서버는 그 인증서를 전달을 해줍니다. PC에서는 전달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기관에 문의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맞냐 검증 좀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기관의 공개키로 풀었을 때 풀리면 이제 그 사이트가 맞는 거겠죠. 그러면 이 PC는 거기에 안에 들어있던 서버의 공개키로 자신의 키를 암호화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비대칭 키로 대칭 키를 암호화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암호화된 통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암호화했던 과정을 어디서 이루어지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레이어 부분에서 어플리케이션과 트랜스포트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트랜스포트를 넘어갈 때 그냥 소켓을 타고 메시지가 지나들었겠지만 아까와 같이 이제 암호화 과정이 생기게 되면 이 소켓 부분에 이런 식으로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즉 이런 하나의 통로에서 중간 과정이 거치는 소켓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이 SS를 부계층해서 앞에 봤던 이제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 과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켓 SSL 부계층을 이용한 HTTP를 HTTPS라고 합니다. 그럼 TLS는 뭐냐? TLS는 그냥 SSL의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SSL은 넷스케이프라는 사에서 만들었던 전유물인데 우리 다 같이 좀 쓰자 하고 국제 표준화한 게 TLS입니다. 여기는 버전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제 버전들은 해시 함수나 암호화 및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만 이루어지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HTTP는 TCP를 준수한다. 근데 그냥 TCP는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SSL로 암호화를 해서 주고받는다. 그 SSL을 쓰는 HTTP가 HTTPS고 그 SSL을 국제 표준화한 버전이 TL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HTTP, SSL, TLS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